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사진이 그 타운하우스인데요. 당시 이 타운하우스는 천화동인 1호가 60억 원대 집값 중 50억 원가량을 수표로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용도와 목적, 실소유주,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전담팀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등에게 타운하우스 매입 과정과 경위를 조사해 왔고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따질 계획이라는 보도들이 당시에 나왔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없었는지 그 뒤 이것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전후해 한국일보에 눈에 띄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기사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독 천화동인 1호 타운하우스 특별 주문 높은 나무로 둘러싸달라, 이게 기사 제목이었는데 이 타운하우스에서만 키가 높은 나무를 둘러서 심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타운하우스와 달리 나무에 가려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관계자의 말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 타운하우스 앞 마당 주변은 성인 키 높이의 나무가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고 여기에 2m에서 3m쯤 되는 소나무도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어 외부에선 타운하우스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수상한 건 이곳은 내부 경비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출입구만 통제하면 보안이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 가림막을 또 설치해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제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시 김만배 측은 타운하우스는 김만배 씨가 살기 위해 구입한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타운하우스를 두고 실소유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른 요즘 앞서 설명해드린 천화동인 1호 명의의 성남 분당구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지하실에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 중 일부가 은닉됐다는 설이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타운하우스가 위치한 곳은 판교 내에서도 으뜸 가는 고급 주택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른바 부촌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단독주택이 위치한 산운 아펠바움은 최고급 타운하우스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운 아펠바움은 다른 주택들에 비해 사생활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하고요.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직 국회의원, 모 대기업 총수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집 지하실에 대장동 개발 수익금 일부가 숨겨져 있을까? 이게 핵심일 텐데 이곳을 집요하게 취재한 월간조선 김세윤 기자가 만난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주민들은 이삿짐은 밖으로 수십 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간 사람은 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주민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새벽녘이면 종종 젊은 남성들이 이 집에 들러 박수를 들고 나갔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지하실 공사만 1년 가까이 했다면서 전 주인이 심어놨던 마당의 나무들을 드러내고 키 높은 나무들을 새로 심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천화동인 1호가 집을 구매한 뒤 집 철창을 이중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안은 원래 보안이 철저한 타운하우스이지만 유독 이 집만 보안에 어떤 철저한 심혈을 더 기울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직접 중개했다는 공인중개사 C씨의 말에 따르면 계약 이후 이 집 지하실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공인중개사의 말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공인중개사는 공사기간 10달, 공사비용 15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과 액수도 취재진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김만배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가 공사 이후 직접 찾아와 해준 말이라고 하는데요. C씨는 산운 아펠바움 지하실 공사는 흔한 일이지만 기간은 길어야 3달, 금액은 많아야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C씨가 이한성 씨로부터 들었다는 공사기간 10달, 공사비용 15억 원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만배는 물론 그의 아내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밖에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이한성 그리고 최우양 씨 등 10명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성문, 이한성과 화천대유 이사 최우양 그리고 아내 김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챙긴 범죄 수익 390억 원을 다양한 방법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로스 대장동 개발 비리 390억 원 은닉에 가담한 주요 공범들은 모두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김만배가 은닉한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어디인지도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1월 김만배의 대장동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보석 불허 의견서를 보면 이한성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의 최종 귀속처는 김만배가 아니라 그 윗선인데 이한성이 이를 함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검찰이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가 은닉한 범죄 수익도 결국 이재명 쪽의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검찰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 원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 몫으로 약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이한성 씨에 대한 보석 불허 의견서에서 언급한 윗선도 이재명 쪽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한성 쪽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은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는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재판은 시작됐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대장동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대형 비리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야당 대표가 연루된 만큼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언제쯤이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